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남성은 혼자서도 브라질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브라질 재계순위 1위이자 총자산 350억 달러, 하나로 50조 원을 보유한 EBX 그룹의 회장인 에이키 바치스타입니다. 바치스타는 2010년에 블룸버그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8위로 선정됐고, 2008년 포브스 매거진은 바치스타를 연간 억만장자 목록에 추가하고 2012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인물 7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치스타의 재정적 지원이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이때 당시 전 세계 언론 매체가 브라질에서도 세계적인 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사를 배포했고, 그 브라질 기업가가 바로 에이키 바치스타였죠. 그는 2012년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조만간에 빌 게이츠와 중남미의 최대 갑부인 까를로스 슬림을 넘을 것이고 내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정확히 2년 만에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에이키 바치스타는 1956년 브라질 남동부의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일인, 그의 아버지는 엘리에젤 바치스타 다 실바인데, 이분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 브라질의 광산 및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영기업이었던 브라질 최대 광산업 업체인 발레 기업을 이끌었던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죠. 바치스타는 어린 시절은 브라질에서 보냈지만 청소년기는 독일에서 살며 중등교육을 받고 독일 아인공대에서 금속공학을 공부하다 22살에 브라질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에 아마존 지역의 땅을 구입해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채굴된 광물을 유럽에 파는 무역을 하면서 600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브라질 광산업계의 인맥을 꽉 잡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협력해 전 세계 광산들을 구입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브라질과 캐나다의 금광산과 칠레의 은광산들을 계속해서 구입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캐나다 토론토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트레저밸리라는 광산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TVX로 바꾸고 TVX CEO를 역임하며 세계 6대 광산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받으며 확장 프로젝트에 착수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부실한 경영과 각종 광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겹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722달러에 거래되던 회사 주식이 0.2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회사 가치의 96%가 증발하게 되죠. 그렇게 바치스타는 한 캐나다 광산회사에 TVX를 매각하며 첫 번째 야심찬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에이키 바치스타는 20년간 광산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서 약 200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본고장인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확장은 광산 사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에 MPX라는 에너지 회사를 설립해 브라질 북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브라질의 항구,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MMX라는 광산 회사를 설립했고, OSX라는 해양건설회사, 그리고 MPX 전기회사, LLX 물류회사, REX 부동산회사, CCS 석탄회사, AUX 금광회사, 2007년에는 OGX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네이마르가 있었던 IMX라는 엔터회사도 만들었죠. 이걸 EBX라는 그룹 산하로 묶어 브라질에서 엄청난 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보시면 모든 회사가 X로 끝나는 세 개의 문자 조합으로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X는 부의 증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회사의 자산이나 성장을 무조건 배로 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분야의 회사를 설립할 당시 놀랍게도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광산부 장관이자 발레의 대표이사였던 아버지와 에이키 바치스타의 경험과 경력만을 보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높았고 세계적인 브라질 기업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에 브라질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바치스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중에 돈이 남아 돌기 시작하니 정말 손에 잡히는 사업들은 모조리 인수하기 시작하죠. 호텔 사업도 인수하고, 배구팀도 인수하고, 레스토랑도 인수하고, 크루즈 관광 사업, 그리고 팝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티인 락인 리오 페스티벌까지 운영하게 되죠.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날이 갈수록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제트기와 헬리콥터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고, 요트나 슈퍼카 모집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바치스타의 두 아들도
20대부터 수많은 슈퍼카를 보유했고 가족용 제트기를 타고 각종 파티에 참석하며 호화로운 삶을 보냈죠. 매일같이 파티와 카니발 축제가 열렸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통령부터 시작해 주지사, 유명 인사들과 인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치와 자랑은 필연적으로 비판을 불러왔지만 그의 회사들의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2007년 석유 생산을 위해 출범한 OGX로 인해 그의 제국이 완벽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OGX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티스타는 브라질 남동쪽 해안의 프레살 지역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막대한 심해 원유 매장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브라질에서 풍부한 시추 경험을 가진 전 페트로브라스 출신 전문들과 팀을 꾸려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때 IPO로 37억 달러를 끌어오는데 해당 규모는 당시 브라질 사상 최대 IPO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투자금을 이용해 유전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보니 바티스타가 예측했던 규모의 석유를 생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투자자들의 생산량 기대치를 한참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각종 미디어와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고 석유 시추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싶으면 항구, 선박, 에너지, 인프라 및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다 말했고 이렇게 자기 산하의 모든 회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석유 생산량만 올라와 준다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각종 미디어에 떠들어댔지만 본인은 뒤에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OGX가 리우데자네이루 해안에서 OGX의 가장 큰 석유 자산이라고 설명했던 곳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해에 주식 배당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면서 바티스타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곧 명백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회사가 2015년까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하루에 고작 10,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바티스타가 약속했던 생산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던 거죠. 당연히 주가는 99% 폭락했고 채권은 액면가의 8%에 거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죠. OGX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EBX 산하에 있는 모든 그룹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EBX 그룹에 있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분할, 매각 또는 파산 보호 명령을 받게 되죠. 한때 350억 달러로 추산되던 그의 개인 자산은 하루아침에 2억 달러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돈 세탁, 내부자 거래 혐의, 정치인들에게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후원해주고 수많은 뇌물을 통해 각종 경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가져오면서 사업을 키웠던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브라질 최대 부패 스캔들인 라바자토 작전에도 연루가 되면서 감방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렇게 브라질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을 2년 만에 잃어버리고 X로 끝나는 회사들은 본인이 싹 다 말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트기, 스포츠카, 헬리콥터, 부동산 등 모든 것이 다 압류되고 각종 혐의에 대한 벌금을 물고 지금도 채권자들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하며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어발 확장이 문제였을까요? 차라리 광산 산업에만 집중해서 회사를 성장시켰으면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